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 별이 이렇게 탄생을 했고 진화를 했고 또 이제 이렇게 소멸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태양이죠, 태양. 그리고 태양계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제 태양계의 형성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양계의 형성. 자,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우리 은하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우리 태양 같은 경우는 나선팔 내부에서 위치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여러 이런 물질들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말이 꼬일까요? 여러 가지 이제 전체를 구성하는 물질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선팔 안에는 굉장히 많은 그런 새롭게 생겨나는 별들이 많아요. 그러한 가운데에 이 태양계도 만들어졌는데, 자, 이 태양계를 구성하는 나선팔, 그 나선팔 내부에 있는 초신성에 폭발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초신성이 폭발을 하게 되면서 그 주변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원래 이 태양계를 이루고 있던 태양계 성운이 있었겠죠? 이 태양계를 이루고 있는 태양계의 성운이 있었는데, 이 태양계 성운에 그 초신성 폭발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정에 있던 이 태양계 성운에도 그 폭발의 영향으로 인해서 주변적으로 이제 밀도의 차이가 생기게 됐고, 밀도의 불균질함이 발생을 함에 따라서 이 태양계에서도 주변에 영향을 받아 서서히 움직임이 발생을 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운이 어떻게 되느냐? 성운의 수축이 일어나게 되죠. 아까 성운이 수축하면 어떤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된다?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하게 되더라. 그래서 중력 수축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중력 수축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됨에 따라서 이제 에너지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 태양계에서 이제 뭐가 생기는 거예요? 회전이 생기게 되죠. 회전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태양계 성운을 이루고 있던 물질이 수소나 헬륨만 있었던 건 아니죠. 다양한 암성 물질도 있었고, 다양한 성난 물질들이 이제 같이 회전을 하게 되면서 태양계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러한 회전들 속에서 드디어 뭐가 만들어지느냐? 원시 태양이 만들어집니다. 원시 태양이 만들어지더라. 자, 요 과정을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원시 태양이 먼저가 아니죠. 이 회전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게 있는데, 자, 태양계 원반이 만들어지고요. 태양계 원반이 먼저 만들어집니다. 이 태양계 원반의 형태를 본다면, 원반이 이제 어떻게 생겼나요? 원반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길다랗게 생겼잖아요? 길다랗게 생겼죠? 이렇게 생기게 되었는데, 근데 이제 성운을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물질은 뭐예요? 수소나 헬륨이 이제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물질은 이 수소나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중심부에 또 이제 가장 많은 물질들이 몰리게 됩니다. 이 중심부로 모이는 물질이 있는가 하면은 이쪽 외곽 쪽으로 이제 모이게 되는 이런 물질들이 있어요. 외곽 쪽으로 보이는, 이제 중심부와 이 외부가 이렇게 이제 나뉘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분리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 분리가 돼요. 근데 이 태양계 원반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뭐 형성이 되느냐? 원시 태양권. 그리고 이제 미행성체라는 게 만들어져요. 원시태양, 미행성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원시 태양은 딱 봐도 이제 뭘 만들어요? 원시 태양은 말 그대로 이제 태양을 만들 것이고, 미행성체는 이제 주변 천체들을 만들겠죠. 자, 태양 그리고 주변 천체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계속 이제 회전을 함에 따라서 중심부로 이제 거의 대부분의 물질이 몰리게 되고 그 다음에 외부에 이제 미량의 물질들이 남게 되는데, 지금도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태양계의 질량을 100으로 잡았을 때 태양의 질량 어느 정도 돼요? 99.98% 정도가 태양의 질량입니다. 그럼 나머지 0.02% 가지고 나머지 외부의 모든 천체들을 만들고 있어요. 태양 다음으로 큰 게 둘째형 목성인데, 목성이 그나마 크죠. 근데 그 목성의 그 질량조차도 태양에 비하면 정말 작은 수준이다라는 거죠. 거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 수준의 이런 굉장히 작은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태양으로 갔고요. 그 다음 외부로 이제 주변 천체들이 만들어졌는데, 이 미행성체들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이제 이것도 참 재미난 게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태양이 중심부에 있다 보니까 태양은 어때요? 온도가 높죠. 높은 온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주변부로 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주변부로 갈수록 온도가 하강을 하게 됩니다. 주변부로 갈수록 온도가 하강을 해요. 그래서 이제 구성하는 물질들에 조금 이제 차이가 나게 되는데, 그나마 좀 이제 무거운 물질들, 암석을 이루는 이런 물질들 같은 경우는 태양계 성운에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무거운 물질들은 이제 안쪽으로 오는가 하면 가벼운 물질들은 이제 바깥쪽으로 가게 되는데, 무거운 물질은 조금밖에 없고 가벼운 물질들은 되게 많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물질의 상태 또한 달라지게 되는데, 가까운 쪽은 이제 금속, 가까운 쪽은 이제 금속 물질들, 그다음 뭐 암석 같은 것들, 그다음 좀 이제 이쪽은 얼음 알갱이들, 이제 뭐 이렇게 이쪽은 메테인, 이런 형식으로 이제 무거운 게 안쪽, 가벼운 게 이제 바깥쪽으로 이렇게 가더라라는 거죠. 근데 금속이나 암석 물질들은 되게 양이 적고, 얼음이나 메테인 이런 것들은 양이 좀 많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태양계 천체들을 형성하는 이런 것들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핵심적인 거 좀 하나 보자면은, 이제 지금의 태양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주변 천체들이 만들어졌을 때, 지금의 태양이 만들어지고 주변 천체들이 만들어졌을 때, 이거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행성은 크게 이제 몇 가지로 나누죠? 두 가지로 나뉘게 되죠.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나누죠? 하나는 지구형 행성을 이야기를 하고,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 이렇게 보통 두 가지로 구별을 짓습니다. 두 가지로 구별을 짓는데, 지구 행성에는 수, 금, 지, 화, 목성형에는 목, 토, 천, 해, 이렇게 구성이 되죠. 그러면 지구 행성 크기가 어때요? 굉장히 작습니다. 목성형 크기가 어때요? 굉장히 큰데, 근데 밀도는 이쪽이 더 크죠. 왜 그런 차이가 생기느냐라고 봤더니 중요한 건 이 부분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금속이나 암석 물질은 대부분의 앞쪽에 있는 지구 행성을 이루었습니다. 질량이 크기 때문에 멀리 가지 못했죠. 아니, 밀도가 크기 때문에 멀리 가지 못했죠. 가까운 천체들을 만들었는데 그 양이 적다 보니까 크기는 작고 밀도는 큰 이런 천체들을 주로 만들게 되었고요. 거기에 비해 가벼웠던 물질들, 뭐 수소나 헬륨 같은 경우, 메테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밀도가 작지 않습니까? 또 이루낸 그런 양이 되게 많아요.
태양에 뺏기고도 아직도 많은 양들이 외부 쪽으로 퍼지게 된 거죠. 그래서 크기는 굉장히 크죠. 이루고 있는 천체들이. 대신 밀도는 굉장히 작습니다. 가볍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특징이 있더라.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가라는 걸 보면은 이런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볼게, 태양계가 이렇게 함께 만들어졌다. 원시태양과 미행성체 등을 형성을 해가지고 지금의 이런 모양을 만들었다 라는 건데, 이거의 증거가 뭐냐라는 거죠. 그냥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됐을 거야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증거들은 뭐냐라는 거죠. 자, 그 증거들을 보자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거의 이제 생성 시기가 비슷하다라는 게 이제 생성 시기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태양이 만들어지고 그 주변 천체들이 만들어진 그 시기를 비교 분석을 해보자면은, 우리가 지구의 나이를 한 46억 년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태양의 나이가 50억 년이라고 치면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 다른 천체들과 마찬가지로 거의 이제 그 부분들이 좀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태양의 자전 방향과 그 다음에 행성의 공전 방향이 일치하더라라는 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 볼 수 있는 거냐면, 태양계 원반이 형성했을 때 같은 방향으로 다 회전을 했겠죠. 서에서 동으로 회전을 하다 보니까 태양의 자전 방향도, 행성의 공전 방향도 같은 방향으로 다 회전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거의 비슷한 것을 보았을 때, 공전 궤도면이라고 하는 거는 행성이 돌 때 그 공전 궤도가 이루는 그 면, 원반 형태를 이제 잡은 건데, 태양계 원반 형성이 될 때 그 회전이 거의 일치했다면 그 공전 궤도면이 거의 비슷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로 또 설명을 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았을 때,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뭐 한다? 태양과 주변 천체들이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구나, 태양계 성운을 통해서 함께 만들어졌구나, 이런 것을 뭐 해볼 수 있다? 유추해 볼 수 있더라 라는 거죠. 이렇게 뭐가 형성이 되었다? 태양이 형성이 되었고 또 주변 천체들이 형성이 되었다 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지구 아니겠습니까? 지구. 그럼 이 지구는 그럼 어떻게 만들어졌을까라는 건데, 지구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지구는 어떻게 만들어졌죠? 그 부분을 우리 이제 함께 봐야겠죠? 지구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살펴보자면, 네, 순식간에 지금 칠판이 깨끗해졌죠? 자, 그래서 원시 지구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바로 이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시 지구는 아까 이제 태양계 원반에서 만들어진 미행성체들이 이제 뭉쳐가면서 만들어졌어요. 처음에 원시 지구는 굉장히 크기가 작았습니다. 원시 지구가 처음에 이제 되게 작았는데, 근데 여기에 어떻게 되느냐? 수많은 미행성체들이 이제 충돌을 시작을 한 거죠. 꽝. 이제 지구가 가만히 있는데 이제 이렇게 달려온 건 아니고 계속 이제 태양계 원반을 돌면서 이 공전 궤도면을 계속 돌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 천체들이 서로 인력에 의해서 땡기면서 이제 뭉쳐지게 된 거죠. 뭉쳐지면서 이 지구의 크기가 어떻게 되냐? 훨씬 더 거대해집니다. 지금과 이제 거의 비슷한 그런 지구의 크기가 되었고요. 이제 충돌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충돌을 하게 되면 어때요? 자꾸 내 머리에 뭘 던져 누가. 그러면 굉장히 열받잖아요. 그래서 온도가 상승을 합니다. 온도가 상승을 하죠. 온도가 상승을 함에 따라서 이제 이 지구는 어떻게 되냐? 거대해진과 동시에 뜨거워지죠.
그래서 이때 이제 뭘 만들어내냐면 마그마의 바다를 형성합니다. 마그마의 바다를 형성을 해요. 우리 마그마 뭔지 알죠? 땅속에 녹아있는 것들, 암석이 녹아있는 형태를 마그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그마의 바다를 형성을 하게 되고요. 그럼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고체 상태의 작은 그런 지구였다면 이제 마그마의 바다가 되니까 거의 액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처럼 이런 상태가 아니라 굉장히 뜨거운 물질들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럼 이 안에서 이제 어떻게 돼요? 층분리가 일어나게 되죠. 층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보자면은 요렇게 한번 잘라서 보자면, 자, 요렇게 이제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되는데 아직 마그마의 바다라 뜨거워요. 그때 이제 요 안쪽은 뭘 형성을 하고 핵을 형성을 하게 되고, 핵 주로 이때 이제 안쪽으로 몰린 물질이 주로 이제 철이나 니켈과 같은 이런 무거운 금속 물질들이 이제 안쪽으로 몰리게 되고요. 위쪽은 이제 멘틀이 형성이 되는데 주로 이제 산소나 규소와 같은 이런 물질들이 멘틀을 형성을 하게 되더라. 그래서 안쪽은 무거운 금속 물질, 외부는 그나마 이제 가벼웠던 이제 멘틀을 이루는 물질로 분리가 되죠. 그래도 아직 마그마의 바다인 건 변함이 없습니다. 크기는 커졌고 그다음 층분리가 되면서 이제 이 태양이란다. 지구의 기본적인 구성을 이렇게 이루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내부는 계속해서 이제 모이다 보니까 뜨거운 상태예요. 근데 외부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충돌도 잦아들었고, 또 이때 이제 이 열의 근원, 마그마의 바다가 될 수 있는 열의 근원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미행성체의 미행성체에 의한 충돌열이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방사성 동위원소, 당시에 이제 이런 물질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얘네들의 붕괴열 이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온도가 많이 상승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그마의 바다를 형성할 수 있던 계기는 이렇게 두 가지의 원인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멘틀과 핵으로 분리가 된 이 원시 지구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특히 이 멘틀의 윗부분, 이 멘틀의 윗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돼요? 충돌도 줄어들었고 붕괴열도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냉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위로 지각을 형성을 하게 되죠. 지각을 형성을 해요. 드디어 고체인 땅이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대기 중에 있던 물질들이 이제 냉각이 됩니다. 대기 중에 있던 물질이 냉각이 되면서 수증기가 냉각되기 시작을 하죠. 더 이상 열이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수증기가 냉각이 되면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되고 강수, 그리고 이 강수는 뭘 형성하느냐? 원시 바다를 형성하게 되었더라라는 거죠. 수증기 냉각이 되고 강수에 의해서 이제 원시 바다가 형성이 됩니다. 자, 원시 지각 형성이 되었고요. 원시 바다가 형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 이루고 있던 대기층 있죠? 대기층, 원시 대기까지 이 지구를 구성하는 많은 물질들이 형성이 되고, 이 이후에 이 대기의 조성이 변하게 되고 여러 원인에 의해서 이제 생명체까지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지구는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졌더라 라는 거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자, 미행성체, 자, 원시 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미행성체의 충돌, 그 다음에 뭐예요?
있잖아요. 마그마의 바다. 그 다음에 밀도 차에 의해서 핵과 멘틀 분리. 그 다음에 원시 지각 형성. 원시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수증기 냉각기관, 원시 바다 형성.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의 과정으로 이제 원시 지구가 만들어졌고, 이때 당시에 이제 기체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은 이제 메테인이라든지 뭐 암모니아라든지 이런 물질들이 되게 많았어요. 특히나 이제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때 당시에 대기를 이루고 있는 뭐에 의해서 이산화탄소나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또 뭐 온실효과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충동열, 방사동에서 풍계열, 그 다음에 이런 온실효과까지 해서 굉장히 온도가 높았던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이 대기들이 이제 대기 중에서 많은 양을 차지했던 이산화탄소가 이 원시 바다가 형성된 이후에 녹아 들어가게 되고, 이것들이 이제 탄산염을 형성을 했죠. 탄산염이 형성을 하고, 이렇게 지금의 형태와 좀 많이 비슷하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줄어들었고, 이 이후에 또 이제 생명체가 탄생을 하면서 산소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산화탄소의 양이 또 많이 줄어들게 되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지금의 지구를 만들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태양계가 만들어졌고, 또 그 가운데 지구가 이렇게 만들어졌더라. 그래서 지금의 이런 지구의 물질들은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었더라 라는 것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